염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? 우리말로는 삐었다라고 하죠. 관절의 운동 범위를, 관절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게 인대가 하는 역할인데 이 인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갑자기 확 움직여버린 거예요. 그럼 인대가 좀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운전하다가 꽝 부딪혔을 때 이 견쇄 관절에 있는 인대가 자극을 받는다든지 넘어지거나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이 인대가 좀 늘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. 움직일 때 아플까요? 안 아플까요? 많이 아프죠. 특히나 인대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인대가 늘어날 때 인대가 잡아주거든요. 근데 찢어졌으니까 늘어나는 방향에서 여기가 시큰하게 아파요. 눌러보면은 되게 아프겠죠. 그리고 초반에는 아마 좀 붓기도 할 거예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큰 손상을 입지는 않는데 이제 3도 손상이나 4도 손상 될 정도 되면은 이 어깨 쇄골하고 이어주는 날개뼈하고 이어주는 인대가 다 찢어져 버려요. 그러면 어깨가 툭 떨어져 있어요. 눈으로 벗겨보기만 해도 이쪽 어깨가 여기만 볼록 나와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는 초반에 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거를 빨리 붓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,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1도 손상이기 때문에 2주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. 염자가 생겼을 때는. 그리고 한의원 오셔가지고는 거기다 뜸 뜨고 부항 뜨고 하면서 좀 치료 회복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. 만약에 이 인대를 잘 치료하는 조치가 좀 늦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인대가 점점 늘어나요. 느슨해져요. 느슨해지면 이제 탈구 같은 게 잘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무거운 거 들려고 그러면 갑자기 팔이 쏙 빠져요. 본인이 알아요. 그래서 이 탈구가 잘 되는 분들은 우리가 어깨를 좀 빼려고 약간 힘을 써보면 불안해가지고는 이런 어깨를 보호하는 그런 특징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이쪽에 비해서 뭐가 지금 늘어져 있죠. 그래서 이런 육안으로도 쉽게 구별이 되고요. 자꾸 팔이 쉽게 습관적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초반에는 한의원에서 좀 거기 인대를 강화시켜줄 이런 시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너무나 이제 만성화가 된 경우에는 정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인대를 좀 이렇게 늘어진 거를 다시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이런 수술적인 요법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어깨에서는 가장 어깨 모든 근육, 이 모든 힘이 이 견쇄관절을 통해 가지고는 쇄골을 통해서 이어져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깨에서는 이 견쇄관절에 좀 관절염이 잘 생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깨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작은 관절에 큰 힘이 이제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. 견쇄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특징은 아까 팔을 올리다가 90도에서 아픈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그랬잖아요. 이건 거의 끄트머리까지 와서 180도 정도 됐을 때 그때 통증을 느껴요. 어디서 느끼냐? 요 위에서 느껴요. 견쇄관절이 있는 데서. 또 하나 팔을 반대쪽으로 쭉 넘겨서 반대편 어깨를 짚으려고 할 때 그때 통증을 느껴요. 어디서 느끼느냐? 바로 견쇄관절 있는 그 부위. 그래서 눌러봤을 때 양쪽을 같이 눌러봤을 때 한쪽이 유난히 시큰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견쇄관절에 염증이 있겠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. 한의원에서 침치료로 상당히 잘 낫는 질환입니다. 퇴행성 관절염인데요. 견쇄관절뿐만 아니라 상완골도하고 다음에 견갑골이 만나는 요 관절이 이제 퇴행성 관절이 생기는 경우인데 어깨는 그다지 퇴행성 관절이 많지는 않아요. 다른 관절에 비해서. 왜냐면 체중을 버티지를 않기 때문에. 근데 자꾸 잠잘 때 한쪽으로 눕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쪽에 좀 퇴행화가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사진만 찍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죠. 뭔가 매끈한 게 아니라 물퉁물퉁하게 뼈끼리 부딪혀서 좀 날카로워진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. 관절염이 있을 때는 관절염의 특징은 관절이 점점 굳어져요. 낡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? 움직임이 떨어져요. 그래서 움직임이 한쪽 방향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들어올릴 때도 완전히 180도를 못 들어올리고 뒤쪽으로 할 때도 뭔가 60도 이상 가지를 못하고요. 옆으로 들어올릴 때도 마찬가지. 바깥쪽으로 하는데 90도가 가는 게 아니라 한 5, 60도 정도밖에 못 가고요. 뒤로 올려보라 그러는데 날개뼈까지 가지 못하고 이 정도에서 이제 제한이 되고 모든 움직임에서 제한이 되는 게 관절염의 특징이에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 평가로 우리가 관절염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. 이 경우는 한 2달 이상 좀 꾸준하게 한약도 쓰고 공침도 맞고 하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. 자, 일단은 팔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질환이 오십견이잖아요. 자, 팔을 올릴 때 팔을 30도까지 올릴 때는 팔만 써요. 근데 30도에서 60도까지 올릴 때는 날개뼈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. 여기에서 120도에서 180도까지 올릴 때는 이제 팔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날개뼈만 이제 움직이게 돼요. 그래서 날개뼈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어떤 질환이냐면요.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러요. 어깨가 얼어붙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라고 부르고 동결건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날개뼈하고 상완골을 이어주는 이 관절이 꽝꽝 얼어붙어서 딱 눌러붙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30도까지는 올라가요.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이 날개뼈가 좀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이게 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벌어지지 않으니까 한 30도부터 이제 날개뼈가 같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.
자, 그래서 그런 특징으로 우리가 오십견인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모든 방향에서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가 있고요. 특히 어깨가 안 올라가면 다 오십견인 줄 아는데 이 회전근개 근육의 파열이 와도 근육에 힘을 못 쓰니까 올리지를 못하겠죠. 근데 대체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뒤로 열중샷 자세는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근데 오십견은 가장 안 되는 게 이 열중샷 자세가 가장 안 됩니다. 차라리 반대쪽 이렇게 올리거나 외전하는 건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오십견인지 아닌지를 또 구별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뒤로 열중샷만 안 되면 다 오십견이냐? 아니에요. 특이하게 후관절락만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특히나 팔을 이렇게 뿌리는 동작을 많이 하는 이제 운동선수 중에서는 투수 같은 뭐 곡괭이질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 관절이 너무 많이 힘을 받으니까 이게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방향은 다 움직여요. 외회전도 잘 돼요. 근데 올릴 때 약간 제한이 되고 특히 열중선만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저 후관절락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. 자, 이제 어깨를 지배하는 몇 가지 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통증들을 알려드릴게요. 견갑상신경은 요 어깨 사이를 지나서 요 극상근과 극하근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깨 뒤가 신경통의 특징은 뭐냐면은요.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아파요. 차라리 막 움직일 때는 오히려 좀 덜 아프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좀 지리지리하거나 우리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프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견갑상신경은 주로 어깨 뒤쪽에서 통증을 많이 느껴요. 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같이 가게 되는데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길 때는 통증을 느끼겠죠. 저릿저릿하거나 이상 감각을 느낄 거예요.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딱 벗겼는데 힘이 빠져요. 여기가 근육이 위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지금 이게 운동신경 마비가 된 지가 꽤 오래되셨구나 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견갑하신경이에요. 안쪽으로 겨드랑이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 견갑하근을 지배를 하게 된다 해서 통증이 겨드랑이 사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혹은 손목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게 이제 통증의 특징이고요.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면은 이 정거근이나 견갑하근이 잘 작동을 안 해요. 그래서 미는 동작에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날개뼈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이런 특징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죠. 애과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애과신경이 이 세 신경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임상적으로 흔한 편이에요. 딱 어깨 요 부위만 저려요 내지는 요 부위만 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 날개 뒤쪽으로 시작돼서 바깥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어디냐면은 잠잘 때 옆으로 눕잖아요. 누우면 딱 눌리는 그 자리예요. 그래서 옆으로 눕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여기가 눌리면서 이 신경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통증을 딱 여기서만 언제 아프다고요? 움직일 때? 아니요,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을 느끼고 차라리 움직일 때는 좀 통증을 덜 느끼는 게 특징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이 부위를 치료를 잘 해주면은 또 쉽게 좋아질 수가 있죠.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삼각근이 위축이 되면서 이 날개가 이 경우도 이제 습관성 탈구가 좀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쇄골 어디 부딪혔을 때 쇄골이 상당히 얇은 뼈예요. 그래서 이것도 갈비뼈처럼 좀 잘 부러집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어디 부딪혔을 때 여기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좀 아프다. 그럼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 뼈가 부러진 걸 보고 알 수 있죠.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빨리 붙어야 한 2, 3주 정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. 성인은 한 6주 정도 이렇게 고정 치료만 하더라도 또 쉽게 유압이 되고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뼈를 빨리 붙게 하는 상골 같은 처방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이 뼈가 붙는 기간을 한 2주 정도는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 드물게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오른쪽 어깨가 자꾸만 쑤시듯이 아파요. 근데 별로 뭐 디스크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꾸 통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만약에 이분이 뭐 기름기 있는 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내과적인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을 때 의심해 볼 만한 거는 이런 담석증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담석이 있을 때 통증을 배에서도 느끼지만은 이 어깨에서 느끼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. 만약에 이제 횡격막이나 폐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왼쪽 어깨가 또 아파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내과적인 질환도 좀 잘 감별을 해봐야 되겠죠. 네, 어깨는 상당히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한다고 알려드렸고요. 잘 들어보니까 그래 어깨가 아파. 그러면은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어요? 왜요? 어깨가 아프니까? 어깨가 아프니까. 어깨 동무한의원 가서
처음에는 이제 어깨 동무 못 하고 오셨는데 어깨 동무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자유롭게 어깨 동무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좋아지게 될 겁니다. 주변에 봤더니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어요.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배웠던 이 내용들 잘 상기하셨다가 내가 보니까 너 지금 관절염인 것 같아. 지금 움직임이 다 떨어졌어. 내가 보니까 너 시큰해. 너 근육이 좀 찢어진 것 같은데 이거 침 맞으면 금방 난대. 하면서 손을 딱 잡고 어디를 데리고 와요? 어깨 동무에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또 잘 감별하고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또 여러분 주변 분들과 함께 건강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